근데 그거를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재회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상대의 기질도 재회에 이용을 한다든지. 상대의 기질을 알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었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었고 아, 우리가 여기서 안 맞아서 그게 문제가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는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략을 짤 수 있죠. 다시 만나기 위한 전략을, 좀 성공률이 높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기질을 알고 전략을 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둘이 뭐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연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이 사람 기질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기질이랑 어떤 게 안 맞아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뭐가 문제였구나. 뭐가 문제여서 우리가 헤어졌구나.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이 문제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없애려면 나도 내려놔야 되고 상대방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내려놓고 너만 내려놔 하면 그거를 오케이 할 수 있는 기질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내려놔야 돼요. 급한 건 나잖아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바뀔게, 변할게. 내가 행동으로 내가 바뀐 거를, 변한 거를 너한테 증명해 보일게. 내 사랑을 다시 받아줘. 그리고 우리 다시 사랑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건 재회를 하려면 서로가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회가 성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정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됐을 때 이렇게 서로의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하고 고치고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같은 문제로 헤어지진 않죠. 근데 제가 여지껏 봐왔던 굉장히 많은 커플들은 재회를 해도 똑같은 문제로 헤어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과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좀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커플이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질려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남자가 연락을 하루에 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한 대여섯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인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면 내가 해줄게. 근데 네가 원하는 건 10번인데 내가 10번까지는 솔직히 못하겠어. 근데 내가 대여섯 번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문제였던 거, 너를 아프게 했던 거. 예를 들면 이 여자가 뭔가 일이 있어도 남자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 극티인 거죠. 여자는 공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공감이 안 되기는 하는데 네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힘든 거니? 라고 물어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느낀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노력하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명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고 이게 나한테 맞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기질이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면 내가 100% 옳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조율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 기질을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손을 얘기를 하면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오른손잡이 때문에 오른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왼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PD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주 생각이 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이게 저도 최근에 누가 저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제 기질로서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기질인 내가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주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그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증거거든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일 수 있어요. 나를 내어주는 거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는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불편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요. 그럼 그건 사랑이지. 우리 신랑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뒤에 내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꽤 많이 싸웠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신랑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럼 뒤에 따라오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림 버튼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10번 중에 한 6번은 들어갔다가 열림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본 나는 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내 말이 생각나서 나를 위해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 신랑은 좀 이렇게 넓게 품어주는 기질이었고 나는 이렇게 사소하게 배려해주는 거에 애정을 느끼는 기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 그건 너무 사소하니까 자기는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나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기질이 다른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랑이 열림 버튼 눌러주면 내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고마워요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 신랑은 별거 아닌데 자기 그냥 생각나서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나한테 고맙단 말도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